외출 외박 통제하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도 아닌 소대장이 야 너 외출 나가지 외박 나가지마 이래? 그러면 맞짱 또 라슬링크도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차선영님. 다른 분들의 사연을 맛깔나게 정독해 주시길래 나도 한번 보내드려 볼까 라는 생각에 이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 서울을 사수하는 제52보병사단에서 통신병으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수료를 하고 전입을 하다 중대장님 상담을 받는데 중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4소대로 갈 건데 4소대장이 좀 많이 까칠하거든? 네가 이해 좀 해줘라. 처음에는 사람이 까칠해봤자 얼마나 까칠하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 소대장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팔굽, 윗몸 띵걸음을 굉장히 못했던 저질 체력이었습니다. 제가 1병 4호봉 당시에 계급별 특정 구간, 그러니까 체력 2급, 3급 등을 넘지 못하면 외출 외박이 제한되는 부대 내에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1병 4호봉 때부터 보통 외출 외박을 점차 많이 나가는 시기인데 이때 이런 게 생겨 짜증나지. 그것 때문에 저는 한동안 외출 외박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후임들과 외출도 나가고 싶었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었기에 체력 단련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당시 저는 장거리 야간 행군으로 인해 왼쪽 발목 불안정증이 있던 상태였기에 뛴걸음만 제외하는 진단서까지 뽑아서 소대장님께 제출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등급에서 뛴걸음은 제외가 되는 거지 뭐 아무리 뛰어도 못할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동안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한 저는 8급 2급 윗몸 2급을 찍은 이후 외출 외박 신청 중에 전부 신청을 해서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본래라면 외출과 외박을 둘 다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소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외출 안 돼 외박만 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야 띵걸음도 못한 놈이 무슨 외출이야. 근데 외박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외박은 1박 2일이고 외출은 그냥 당일치기니까 더 좋은 거 나가라. 물론 이제 둘 다 나가면 좋겠지만 뭐 부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 부대 같은 경우 지병이 없는 사람들은 체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외출 외박이 제한이 되지만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체력 테스트를 열애하고도 외출 외박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왼쪽 발목 불안정증으로 인해 지병이 정말 확연한 상태였고 그에 따른 진단서도 소대장한테 제출을 한 상황인데 소대장은 제 진단서를 원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외출 외박을 통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개빡침을 뒤로한 채 시간이 지나 저희 소대가 5대기에 투입이 되자마자 소대장은 저희 소대 체력 기준을 1급으로 높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소대장이 마음대로 이 체력 등급을 이렇게 높일 수가 있나? 그리고 우리 제보자 2급 3급도 겨우 땄는데 1급 딸 수 있겠어? 발목도 이런데? 못 따 힘들어. 그때 든 생각은 완전 날 엿먹이자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 외출 외박을 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사귀고 있니? 사귀고 있다고? 그럼 뭐 괜찮고 대부분 이 사연 보낼 때쯤에는 헤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걸 보고 있는 현역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목매지 마. 어차피 지나면 그렇게 소대장을 증오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희 소대 운전병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라고요. 자기는 팔국과 윗몸 다 안 됐는데 외출 외박 다 통과시켜 줬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소대장한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야 걔는 운전병이잖아. 그 순간 저는 눈이 뒤집힐 것만 같았으며 대체 운전병이랑 통신병이 무슨 차이지? 라고 생각하며 중대장님께 말씀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It means 안 했다는 거 좀 하지 그랬어. 그리고 또 분대장 수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대장이었던 저는 수첩에 오늘 한 일과 내일 할 일 그리고 휴가자나 연애자 등 건강상태 체크 등의 일지를 기록을 하는데 오늘 일과를 자세하게 적고 내일 일과에 대하여 전파가 딱히 안 되었던 상황인지라 저는 담당 구역 청소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대는 금요일에 각 중대별 구역 청소를 하는 날이고요. 그걸 보더니 소대장이 제 수첩을 빼앗아 싸가지 없게 쓰지 말라면서 아니 담당 구역 청소가 싸가지 없게 쓴 거야? 정석으로 쓴 거 아니야? 분대장 떼고 싶냐 등의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비를 걸지 않나 비교를 하지 않나 차별을 하지 않나 이 글을 쓰면서도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이 외에도 정말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괴롭힘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보고를 당일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하는데 라던가 받을 때부터 좋지 않았고 기능 고장이 자주 나는 총을 계속 한 발씩 사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손 많이 가네 이렇게 말한다던가 5대기 때 소대원들하고 같이 샤워를 할 때 오늘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냐? 띵그럼 계속 열애하네? 외출 외박 나기 싫어? 라든지 소수에 불과한 이런 괴롭힘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정말 많았고 저는 그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소대장이 전역하기 전에 중대장님 또는 더 높은 상급자에게 찌를까 생각도 하였지만 그 소대장과 똑같은 인간이 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소대장이 전역을 하고 전 소대장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정말 천사 같은 소대장님께서 전입을 오셔서 정말 편하게 지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 저는 왼쪽 발목에 있던 불안정증까지 이겨내고 전역 전에 8급 특급 윗몸 특급 띵가름 1급으로 최고 기록까지 찍게 되며 사격 그리고 야간 사격까지 특급을 맞으며 포상 주가까지 추가로 받게 되면 후임들과 소대장님들의 배웅을 받고 무사히 전역을 하게 됩니다. 지휘관,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고로 제가 전역했을 때 제 동기와 후임들이 전 소대장 비위에 맞춰주느라 고생 많았다며 괴롭힘 견디느라 수고했다 등의 따뜻한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지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상급자 분들이나 소대장님들이 계신다면 절대 저런 악질 소대장처럼 행동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가고 보내지는 청년들 모두 어느 누군가의 소중한 한 사람이며 마땅히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이상으로 박땡땡 소대장 보고 있나? 나 특급 맞고 전역했다. A급이야. 이 강산은 내가 지키노라. 당신의